씨는 선대위 출범 홍, 선대위 강요는 횡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 발표가 원래 이번 주 안에 되겠거니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1차 인선 발표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로 지금 수년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현 기자, 이 수년된 이유가 뭐죠? 네,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이제 다시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지금 네. 한 주 한 주씩 선대위 출범이 계속 미뤄지고 있죠. 계속 결론이 안 나오니까 내부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후보 측은 논의는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불화설을 일축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우선 윤석열 후보 측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권성동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이제 김 위원장님과 논의나 합의가 좀 된 것 같은데 분야별 총괄본부장 인선은 혹시 조금 의견이 일치되는 게 없었어요? 아니 지금 잘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뭐 언론에 이제 나중에 발표할 그런 그 뭐랄까 이 기구 조직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의 우리 모든 당원들이나 당 관계자가 또 우리 당 관계자는 아니어도 밖에서 도와주는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이 선거를 도와주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선거라는 건 뭐 이렇게 소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뭐 진짜 조만간에 조금 기다려 보시죠. 원만하게 잘. 네, 여러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요. 그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 세 사람이 모두 합류를 하다 보니까 이견이 약간 있다. 그래서 발표가 조금 늦어지는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도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이 세 분과 함께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고 다만 이제 완벽하게 조율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제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김한길 전 대표와 김병준 교수의 합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완벽하게 조율이 되려면 지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마 다음 주 중반쯤 1차 선대위 인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들리는 얘기가 김한길 전 대표가 이 선대위 합류에 이 오케이 수락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직접 알아봤는데 뭐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프레스룸이 직접 김한길 전 대표 측과 연락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합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제 선대위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사실상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김한길 전 대표와 윤석열 후보 굉장히 사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여서 윤석열 후보의 사실상 후원회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6월부터 계속 흘러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김한길 대표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합류를 결정하진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 MBN 프레스룸이 김한길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임재훈 전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네. 임 전 의원 오늘 아침에도 김한길 전 대표 통화를 했다. 네. 근데 김한길 전 대표가 심히 고심 중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직접 심경을 밝혔다고 하고요. 그 합류를 좀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네. 번째는 이제 현재 민주당 내에서 우리 이제 민주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국민의힘으로 가시는 게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만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김한길 전 대표의 건강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한길 전 대표 뭐 잘 아시다시피 폐암 수술을 할 정도로 좀 건강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최근에는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정치를 하면서 건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정치 참여를 지금 좀 말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지금 합류를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이 김한길 전 대표가 사실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이 조언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수아 기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봤죠? 네, 윤 후보가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그 사이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제3시대설을 권하고 있다, 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요. 네. 그러던 윤 후보가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올라탄 계기, 바로 김한길 전 대표의 조언이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이 동교 동계 인사를 포함한 민주화 세력을 모으는 전략도 조언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역시 인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일각에서는 내가 동교 동계를 모으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일단 윤석열 후보 측은 뭐 김종인, 김병준 그리고 김한길 이 다 같이 안고 가는 이 선대위를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구성안대로 갈지 말지 지금 키를 쥔 거는 어쨌거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 김 전 위원장이 슬쩍 또 의중을 밝혔어요. 네, 이 이른바 삼김 체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기자들끼리 나오고 있는데요. 이 권영세 의원 말을 좀 먼저 인용을 하자면은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예상대로 총괄 선대위장을 맡고 김병준 교수가 상임 전 선대위원장 아닌 미래전략 이쪽으로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는 국민통합 역할을 맡는 식으로 이 세 사람이 권한을 분산해서 맡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예전부터 국민통합위원회 같은 이 후보 직속기구 갖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본인과 친한 김 전 대표에게 맡겨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전망이고요. 다만 김병준 교수가 맡는다고 알려진 이 상임선대위원장 자리, 이 부분은 여당은 송영길 당대표가 맡고 있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선 당대표에게 상임선대위장직 당형직이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원이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또 어제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 현재 기준의 공동선대위원장이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웃을 거다. 이 윤석열 후보한테 제거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현정 위원님, 네.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쨌거나 주변에서 이 상황이라고 본인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결국 상황 논란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본인의 주도하에서 선거를 좀 지휘하겠다. 왜냐하면 이분이 문재인, 박근혜 이 두 대통령 선거를 지휘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팽이라는 걸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자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은 이 선거를 확실히 책임을 지고 일단 이끌어 나가겠다. 그렇다면 권한을 나한테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 보면 너무 한쪽으로 권력이 가버리면 이게 상황 논란이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분산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주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병준, 김한길 이 두 분하고 세 명이 어떻게 분산하느냐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일단 상당히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직접 맡아서 그러면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무 모든 의원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새롭지가 않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래서 지금 오히려 더 별동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똑같은 지금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진들 전부 다 무슨 공동선대위원장을 한 열 몇 명 줘버리면 이게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거 아닌가.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그럴 필요 없이 아예 외부의 영입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전면에 내세워서 뭔가 민주당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경선을 도와줬는데 이분들을 안 모시면 이게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충돌이 지금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주말 중에 뭐 저는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주말 중에 정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선대위 구성도 구성이지만 사실 이 윤석열 후보한테 원팀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유호정 기자, 이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이 홍준표 의원 집으로 찾아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회동을 한 사실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요. 허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홍준표 의원이 이 대표에게 정권 교체를 위한 미랄이 되겠다라고 말했다라면서 그 네.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결국에 만나야 하는 건 윤석열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만나야 하지 않냐라는 질문에는 만나긴 할 거다. 그런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조만간 홍 후보가 마음을 돌린다든지 그런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직접 만난 이준석 대표 쪽의 얘기로는 홍준표 의원이 뭐 정권 교체 미랄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올라온 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권 교체 미랄이 되겠다라는 게 마치 선대위에 참여해서 윤 후보를 돕겠다라는 취지로 읽힌 것처럼 이제 네. 보도가 됐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홍 후보 스스로
이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청년들의 질문을 직접 받잖아요. 미랄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입장이 바뀐 거냐라고 네. 물어보자 여기에 내가 백의종군 하겠다라는 뜻이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당시에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네. 경선 후보로 되고 나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얘기할 명분이 없었다. 그래서 이후로 대선판에 나오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마치 대선판에 나오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가 선대위에 참여를 안 하고 백의종군하는 것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또 선대위에 참여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횡포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지금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나 선대위 안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더 강요하면 이거 횡포야라고 약간 이런 입장인 건데 윤석열 후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홍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정치를 해왔지만 네. 이렇게 팬덤 지지층은 없었는데 그동안에 없었던 그것도 특히 2030 청년층 미래 세대가 자기를 지지해 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청년층을 함께 마음껏 이제 한번 자기 세력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제 지원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을 한참 누릴 건데 지금 당장 물론 본인도 이제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선대위에 참가하지는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당장 선대위에 참여해 주십시오 해서 선대위 참여하면 이 2030 청년들을 자기 어찌 보면 자기의 팬덤 지지층을 다 들고 윤석열 후보한테 주는 셈이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 좀 아깝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고 일단 자기 세력화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윤 후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 후보 입장에서 전화를 한 5번 했는데 안 받으셨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직접 찾아가서 만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물론 이제 바쁘죠. 홍준표 후보 말고도 지금 선대위도 꾸려야지 뭐 이것저것 야구장에도 가야지 뭐 할 일이 많으니까 아직 직접 찾아가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전화 한 5번에서 안 받아주시면 일단 물론 찾아가더라도 어떻게 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집으로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제 생각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전화만 하더니 집 한 번 안 찾아오더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래서 내가 원래 오면은 지원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도리 19초라도 일단은 다 해라. 그러나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당장 선대위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거고 다만 이제 뭐 2027년 차기 대선도 뭐 염두에 드는 듯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정치를 계속 하려면 당의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서는 정치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뭐 선대위에 참가를 안 하더라도 지지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좀 시간을 줘라.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19초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아마 같은 2030까지 가지고 들어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9차례라도 이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